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는 0.2% 마이너스권에서 단기 조정 국면에 진입한 미국 나스닥 지수이고요. 횡보 등락하는 시장은 만들어질 것인데, 이전과 같이 막 지속적으로 흘러내리거나 또 과대하게 2, 3% 더 급락이 연출되기는 다소 좀 무리가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 현재 글로벌한 지수의 흐름은 제 기준에서는 어느 기간 정도, 그러니까 횡보 등락을 하겠지만 큰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단기적인 조정 국면을 지나고 난 뒤에 한 테포 쉬어가는 거죠. 한 달 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 쉬고 난 뒤에 재차 추가적인 상승은 열어두고 대응해 보자.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최근에 또 손실난 종목들, 물려있는 종목들, 그리고 수익난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지켜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날에 한번 대응해 보자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사무실에서 영상을 촬영할 때는 좀 작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조금 천천히 말씀드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다 생각이 드시면 속도를 1.25배속으로 올려주시고 볼륨을 조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들어주세요. 현재 코스닥 지수는 이전에 생각했던 그런 저점, 여기선 저점은 아니죠. 여기선 저점이 될 것인데 여기서 봐서는 고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 어떤 고점에 대한 여기 저항 라인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항 라인 835포인트의 저항이 발생이 되면서 조금 두드려 맞고 있다.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호재가 나올 만한 게 무엇이 있을진 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21선을 크게 이탈을 해서 내려가기는 또 제한적일 것인데, 그래서 아마도 오른쪽으로 횡보 등락하는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고, 여기서 보이는 중기 크로스 21선이 61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중기 크로스의 골든 크로스에 대한 반락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러나 현재 기술적 지표가 보내는 신호는 단기 과열권에 진입한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략을 할 종목이 있다고 하면 너무 무리하게 올라간 종목들, 크게 상승한 종목들을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이다라고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정이 나오겠지만 아마 다음 주에 재차 상승 흐름을 갈 것인데, 여기에 어떤 저항 라인, 그죠? 여기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아마 좀, 괜찮은 거래량이 좀 동반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래량의 변화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정도 되는, 그죠? 여기 어떤 버금가는 거래가 좀 동반이 돼서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의 어떤 마디를 기대하고 저기 상단 포인트까지 찍고 다시 내려오겠다라고 저는 풀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을 주도하는 종목들은 원전주, 그리고 로봇주, 코스닥에서는 좀 그러할 것 같고요. 간헐적으로 바이오 종목도 좀 튈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좀 비리비리하고 있는 게임주도 다시 재차 숨고르게 하고 상승 반전을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요. 네. 세비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공략할 만한 위치는 아닌 듯 한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상한가 간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을 제가 공략했다 안 했다 말씀드리기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비덴트가 지금 큰 낙폭이 주어졌죠. 그래서 패밀리 분들에게 참 미안한 상황인데 제가 추가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비캠은 제가 이제 한두 번 또 거론했던 텔레그램 언급드렸던 종목이고,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 오래전부터 관심 있게 봤던 이제 코스모 화학, 그리고 MPC 이런 종목들 많이 매매했었죠. 영화테크도 그러하고. 그러나 뭔가 때가 많이 탄 듯한 이런 종목들보다는 코스모 화학은 잘 갔지만 최근에 상장했던 세비캠, 그리고 성일 화이텍 같은 경우가 상승 반전을 좀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성일 하이텍보다는 저 세비캠이 좀 더 왠지 무중의 느낌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좀 강하게 어떤 드라이빙 하고 있는데, 상한가 갈 때, 자, 상한가 종목이 있었죠? 상한가 들어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공략을 원하신다고 하면 라인을 항상 그어보세요. 그러니까 물음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선을 긋냐면 그러니까 추세를 긋는 것이 아니라 지지 라인, 뭐 저항 라인 그런 식으로 수평선을 긋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 라인에서 선을 좀 그어보고 두 번째 날에 저가 라인에서 선을 그어봅니다. 그죠? 그러면 시간을 두고 봐서 여기에서 상승할 때는 왠지 부담스럽고 근데 눌러주는데 여기에서 크게 내가 생각했던 저항 라인에서 지지 라인이죠. 저항이 아니고 지지 라인에서 크게 이탈이 없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시가 이하로 좀 떠서 갔지만 시가 이하로 5일선 근처에 사든지 아니면 흐름 보고 단기 플레이 하다가 매매를 하든지 그리고 그 다음날 오늘 같은 날도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이라고 하면 5일선을 지지 흐름이 보이면 또 들어가서 먹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내가 선을 그어 놓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어떠한 나의 중심적인 매매를 하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어떤 잣대를 낼 수 있는 그런 추세 라인이거나 수평 라인, 뭐 지지 라인이거나 저항 라인을 잘 그려놓고 보면 또 대응이 또 원활하게 된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KPF라는 종목이 있어요.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실적주로 굉장히 지금 뭐 턴어라운드 하면서 분기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한 종목이고 자회사 제가 적어 놓긴 했는데 잠깐만요. SBB테크. 네, SBB테크.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네, 한 번씩 특징주를 잡힐 때 제가 저장해 둔 그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KPF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해 놓은 바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연간 매출액이 8천억 원, 영업이익이 300억 원을 넘을 것이다라는 또 레포트가 나온 부분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SBB테크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4분기 중에 코스닥 상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뭐 여러 가지 좀 자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회사에서 만든 특정 생산 부품에 대해서 삼성 전지에 납품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KPF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매매를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매매할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들어갈 때 따라하지 못했다. 그러면 저는 크게 이렇게 밴드를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밴드. 라인이죠. 여기에서 저점에서 라인을 그어놓고 또 고점에 라인을 그어놓고 그리고 추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중심 라인까지 봅니다. 그 다음에 21선까지 보는 부분이죠. 내가 만약에 공략에 들어간다고 하면 상승할 때 사는 건 아니다. 그죠? 상승할 때 사는 것이 아니고 내려주면 내가 생각했던 저항 라인에서 일단 안테나 매수든 저가에서 사보고 5일선을 5일째, 7일째 어떤 돌파하지 못하면 손절하기보다는 내려줄 때 다시 지지할 때 21선 혹은 여기 중심선에서 추가 매수한다. 그 대신 1차, 2차, 3차까지 놓고 3단계로 매매를 하게 될 경우가 되면 나의 평단가 관리가 굉장히 잘 될 것이고 중기 스윙으로 본다 하더라도 특정 이슈, 삼성 플러스 로봇, 그리고 실적주, 이렇게 엮이다 보면, 추가적인 상승의 마디를 먹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종목을 이제 듣거나 다른 전문가 분들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여기에서, 올라가네? 사서 단기 플레이 해도 되겠지만, 내 기준에서,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네가 내려온다고 하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계획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 방에 다 사지 마시고 지르지 마시고 분할로 대응을 해보자. 분할로. 그죠? 그런 어떤 전략이 지금 약세장에서 또 승승장구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라인을 그어놓고 나의 기준을 맞춘다. 나의 중심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잣대를 둔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덴트도 좀 그러하죠. 네.
이때 좀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단기 악재가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덴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악재를 더 악재처럼 둔가시켜서 또 그러한 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지만, 반기 보고서 제출을 하지 못해서 10몇 프로 지금 하락한 구간이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반대로 반기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 정도의 갭은 충분히 메꿀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네, 그냥 그거 하나예요. 회사가 망한다거나 뭐 실적에 큰 변화가 있다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어떤 이벤트는 없다. 그 대신 이벤트가 있는다고 하면 악재보다는 호재 이벤트가 더 강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상승 갭을 하락 갭으로 메꾼 종목은 다시 한번 여기 갭, 다시 갭을 메꾸는 움직임이 나올 것인데 한 번에 더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분할로 사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대신 여기에 중기였던 추세 라인을 또 그려보고 잘 대응해 보자. 그리고 확인 매매가 있는데 5일선을 이탈해서 5일째 혹은 7일째, 9일째까지 흐름을 보고 재차 5일선을 회복할 때 비중을 좀 더 확대하는 방법이 좋을 것인데 여기에서 21선을 이탈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21선을 강하게 돌파하겠다라고 보지 마시고 여기서 사신 비중은 5일선 지지받고 21선 근처에서 매도를 하겠다라고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욕심을 좀 줄인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기대했던 또 다른 호재, 여기에서 호재가 발생됐던 그런 호재가 시장을 또 나와서 또 비덴트를 흔들게 되면 하방으로 흔드는 것이 아니라 상방으로 흔들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기대하고 인내하고 좀 시간 다소 걸리겠지만 좀 기다려보자. 제가 한두 번 설명드렸던 종목이었고 패밀리 분들에게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좀 어깨가 무겁게 있는 상황이지만 두렵지는 않습니다. 네, 두려움 없이 우려감 없이 그냥 소량 들어간 비중은 들고 가고 손절할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추매의 타이밍을 가져가서 평단가를 낮추어서 급등이 나오면 팔고 나온다. 그렇게 깔끔하게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자신감 있게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잘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KPF 움직임 잘 참고해 주시고 관련 제가 자료는 치압에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캡처해서 자기만의 것으로 또 이제 해석을 하고 또 중요 정보가 보이면 또 살을 붙이시면서 자료를 좀 더 알차게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전주 말씀드리고 좀 마칠게요. 네, 로봇주는 잘 가고 있어요. SP 시스템스 잘 가고 있고요. 오일선터 잘 가고 있고요.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T로보틱스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일로보틱스는 가다가 단기 저항을 약간 이렇게 맞고 내려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래가 크게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여기에서 좀 매도하고자 하는 놈들이 많았겠죠. 단기 플레이하는 친구들 단기하고 여기에서 다시 팔았던 그 비중은 다시 담을 놈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제가 봐서는 이렇게 막 떨어지고 가진 않은데요. 떨어진다 하더라도 재차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재차 공략하신 분들, 저는 이때부터 강조드렸던 유일로보틱스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큰 수익을 줬고 다시 재공략 들어가서 수익권에 있다. 그죠? 그래서 내려주면 추매요. 안 내려주면 있는 것만 가져가되 여기에서 비중은 확대하지 말자. 그렇게 짧게 의견 드립니다. 확 그냥 올라왔으면 좋겠네. 그냥 단기 풀려 놈들을 엿먹게 그냥 확 올렸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 해보시고 원전주 원전주는 그럼 굳이 뭐 할 말이 없어요. 한전기술 흐름하고요. 한전산업 흐름 보시고 그다음 두산에너빌리티는 직장인 공략 가능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8월달 초에라도 공략이 들어가신 분이라고 하면 지금 15%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일진파워, 우리기술 잘 추세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기술은 아직 덜 올라간 부분, 올라갈 폭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신규로 진입을 하신 분들에게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 대신 목표 수익률을 20% 정도 잡지 말고 한 10%, 10% 정도만 뭐 챙겨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입하는 거는 또 괜찮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뉴스는
뭔가 함 터지지 않을까. 박수 칠 때 익절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일진파워, 오르비텍도 돌리네요. 돌려버리고 우진도 다시 돌려가는 것 같고요. 네, 원전주 흐름은 항상 챙겨보세요. 한전기술과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을 챙겨보고, 개별성 강한 종목이 보성 파워텍이 이날부터 좀 크게 땡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규 지짐은 좀 힘든 부분이고요. 여기서 들어가신 분이 스윙으로 혹은 절반 정도는 고점 매도 저점 재미수 하면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원전주 가치 흐름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는 계속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상승 초입구에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다가 놓치는 종목들도 꽤 나와서 저도 좀 많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고려사업도 이제 좀 들어가서 짧게 먹고 놓으면 좋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는 텔레그램에 좀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네, 보고 매매하신 분들은 또 수익이 잘 나셨을 것 같고, 너무 급등주라서 저도 좀 이제 몸을 좀 사렸는데, 역시 대장주가 강하네요. 네, 갈로물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신 분이라고 하면 이틀째이기 때문에 고점 이렇게 매매하신 분들은 익절을 챙겨주는 전략 좋습니다. 짧게 보고 익절 챙기고, 네, 시간에는 좀 올라가나? 별로 오르는 바는 없네. 그래서 짧게 봐야 될 좀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캔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뚫고 가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매매를 하신 분들은 수익을 줄때 또 익절은 유익하다, 언제나 유익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실전 매매 대응 잘 하시기를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주말에 제가 한두 종목도 괜찮은 것들 파악을 해서 공부해서 영상으로 남겨드리고, 그리고 패밀리 분들도 힘내시고, 좀 생각만큼 올라가지 못한 또 게임주에 대해서는 다시 좀 되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내보죠. 네, 스케줄도 남아있고, 재료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길게, 이번에 다 익절하지 못하고, 혹은, 익절 아무것도 못한 분도 좀 있는 한데, 예, 힘냅시다. 그죠? 예, 힘내시고, 지수는 횡보 등락이다. 단기 조정의 국면이 들어갔지만 조정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의 흐름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그 상승은 그리 길지 않겠지만 그리 약하지도 않을 것 같다. 네, 한번 빵 반등하고 다시 재차 조정 국면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때 현금 비중을 좀 조금씩 늘려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로봇주, 원전주 들어간 비중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중은 상승할 때, 박수 칠 때 조금씩 덜어내고, 현금 비중이 작으면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익절을 챙기면 현금을 좀 가져가자, 만들어보자. 그렇게 추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 분들은 제가 매일매일 남겨드리는 텔레그램 내용들 잘 참고해 주시고, 이전에 남겨드린 것들도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 네, 그렇게 좀 함께 노력 계속 해갔으면 합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